반갑습니다. 행복을 여는 문 상담센터 센터장 김영순입니다. NLP 강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앵커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앵커링. 앵커 하면 우리가 닷이라고 하죠. 그래서 앵커링 하면 닷 내리기. 닷을 어떻게 내리는가. 심리적으로 나한테 좋은 자원을 닷 내리기. 내 기억에, 내 가슴에 단내리게 하면서 전경을, 자원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링은 사람의 내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내적인 상태와 경험에 특수 단서를 부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나의 그 특수한 행위, 그 상태의 경험에 어떤 단서를 줌으로써 나한테 자동으로 자동화하도록 하는 거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소리를 내는 사람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다양한 단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앵커링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앵커란 일관된 정서적 반응 유형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적 자극이다. 그렇죠. 그래서 앵커링은 그것의 조건 형성하는 것이다. 자, 앵커링은 내적 경험을 유도하기 위하여 VAK, 시각, 청각, 촉각, 표상 조직을 사용하여 어떤 신호를 가하여 주므로 과거의 경험을 다시 재기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특수한 경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방아쇠 작동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서를 떠올리면 그때의 장면이 그대로 앵커링 되면서 특수한 경험의 상태, 힘 있는 자원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AK 표상 조직을 사용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행복했을 때의 장면은 시각적인 거, 누구를 보았고 자연의 배경은 어땠고 그곳이 아주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였다든지 상 받는 장면이라든지 그때의 또 소리를 들어보면 자연의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있다든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웃음소리, 박수소리, 노래소리가 있다든지 또 그때의 표상 조직, K의 표상 조직은 내 몸의 감각이죠. 그때 너무 뿌듯했어, 흐뭇했어, 희망이 벅찼어. 네, 그리고 굉장히 행복감이 가득, 몸 가득 찼어. 이렇게. 그래서 K 표상까지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각적인, 청각적인 K의 표상 조직을 그대로 다시 떠올리는 거, 다시 떠올려서 다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태의 그 행복감을 다시 느끼는 거죠. 자, 앵커링은 정확성과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어떨 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시간성, 타이밍이 또 맞아야 되고 강도도 적절히 맞아야 된다. 너무 약하면 힘이 없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세면 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 등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앵커링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표상 조직이 다른 표상 조직을 자극하거나 5가지 조직, VAKOG를 다 같이 자극하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자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앵커링은 하나의 표상 조직, 예를 들면 시각적인 거, 나는 그때만 떠올리면 우리 아버지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져. 시각인 거죠. 난 그때만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맛있는 걸 주는 모습, 그것도 시각이죠. 나는 그때만 떠올리면 우리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떠올라서 너무 행복해. 그죠? 그땐 청각이죠. 한 가지만 떠올려도 충분하고 또 5가지를 다 같이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의 장면의 모습, 그다음 소리, 그때의 감정, 또 맛, 냄새까지. 그 장면에 맛있는 그 카레 내음새, 또 그 장면에서 그 꽃향기, 이렇게 K까지도 떠올려서 한 번 자극할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자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링이 전제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경험은 오감각 정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은 오감각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감각의 그 정보, 오감각의 표상을 바꾸면 경험도 달라진다. NLP는 VAKOG, 종속 모형이라고 그래서 그 종속 모형의 표상을 바꾸면 경험도 달라진다. 그래서 표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힘든 표상에서 긍정적인 표상으로 바꾸는 것이 NLP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상태로, 유효한 상태로, 힘있고 자원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앵커링, 제 경험. 닻은 과거에 경험했던 자원을 현재로 또는 특정 경험과 연결된 자원을 그 경험과 상관없는 상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지금 재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행복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때 내가 행복했지. 내가 전교생 앞에서 상도 받았지. 모든 전교생들이 박수치고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상장을 주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특정 경험이죠. 그 특정 경험을 바로 지금 현재의 경험을 재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앵커링, 그때의 행복을 그대로 느끼고 그때의 장면을 시각적으로 그대로 보고 그때 소리를 다시 그대로 듣고 그때 그 행복감, 자신감, 뿌듯함, 그 기쁨, 성취감 이런 것을 다시 재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차원 상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링, 닻의 종류. 자, 닻에는 여러 가지 닻이 있는데 우선 시각적 닻이 있죠. 시각적, 얼굴 표정, 손동작, 상징물, 그죠? 상징물 하면 뭐 태극기 우선 떠올릴 수 있죠. 대한민국 하면 태극기, 그다음에 십자가, 종교가 있는 분들은 또 불상, 그죠? 예수님의 이 모양 또는 성모님 모양, 성모님상, 또 하트 모양, 사랑 표시, 그죠? 어떤 로고라든지 깃발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닻이죠. 그 다음 청각적 닷. 그러면 음악, 특정한 소리들, 목소리, 리듬, 혼잣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면 지금 상태도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의 상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들, 또 노랫소리들, 평소에는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아빠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나를 누구누구야 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어. 또는 나한테 좋아한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해 주셨던 말들, 그런 소리들 기억하죠. 또 그때 우리 집에서 재미있는 음악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가족이 행복한 상태에 있었지 하는 그때 같이 들었던 음악 소리들 또는 같이 불렀던 노래 소리들, 이런 것은 좋은 청각 닻이 되는 거죠. 조수미 노래 중에 요즘 엄마의 목소리인가 뭐 바람을 보면은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난다, 함께 불렀던 엄마의 노래소리, 이런 그 가사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좋은 청각 닻이죠. 엄마의 목소리, 엄마와 함께 불렀던 노래소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청각 닻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입학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때 아침에 이제 시험 보러 가려고 나오는데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우리 딸 과거 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의 목소리가 굉장히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 목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청각 닻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청각 닻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젠 신체 감각적 닷 K죠. 위에는 시각 V, 청각 A, 신체 감각은 K라고 그러죠. 자, 신체 감각적 닷. 또 밑에 후각, 미각도 다 K에 속하지만 OG로 나눌 수도 있다고 했죠. 자, K 닷에는 외적 감각인 자극 또는 특정한 방식의 접촉 등
그때 나 굉장히 기분이 울적해 있었는데 남편이 등을 쓰다듬어 줬어. 등을 토닥토닥 해줬어. 또 내가 굉장히 시험을 못 쳐서 좌절하고 울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까짓것 뭐 다음에 잘하면 돼 하면서 나를 내 손등을 잡아줬어. 나 손을 잡아줬어. 라든지 그때 손의 감각이라든지 또 이제 내가 굉장히 아파서 누워 있는데 너 회복할 수 있어 하고 아빠가 나를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다라는 거 이런 신체 감각적인 경험들 우리는 굉장히 좋은 타치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방식의 접촉, 손을 잡아줬다거나 악수를 했다거나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거나 또는 하이파이브 하면서 또 눈을 마주쳐 주면서 또 이렇게 포옹 해줬다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거나 그죠. 그런 자극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치죠. 저희 딸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나는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젠지 알아? 사람들이 나보고 잘했어 하고 머리 쓰다듬어 줄 때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쓰다듬어 주는 이 신체적인 감각이 저희 딸한테는 좋은 앵커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 후각 미각적 다 냄새 어떤 옛날에 영화에 보면 어릴 때 아주 3살 이전에 엄마와 헤어졌는데 엄마의 냄새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엄마의 물건들을 찾으면서 엄마의 냄새를 이제 기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냄새, 아이가 인지적으로는 기억 못하지만 촉감적, 후각적, 미각적 냄새나 맛은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쩐지 모르게 맛있어. 이거는 어릴 때 내가 먹어본 맛있게 즐겁게 먹었던 그 음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김치를 떠나서는 못 산다. 그러죠. 또 된장 냄새. 어릴 때는 된장 냄새가 안 좋다고 했지만 정말 그 구수한 된장 냄새 또는 밥 냄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피곤할 때 이렇게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서 밥 냄새가 날 때 굉장히 행복감이 느껴질 겁니다. 대부분의 그 주부들은 또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집에 들어오면 구수한 밥 냄새가 날 때 얼마나 행복감이 충만되겠어요. 그래서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면서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그런 좋은 닻이 후각 닻인 거죠. 긍정적 탓, 부정적 탓, 성질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 탓은 긍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탓이다.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분, 행복감,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 등을 일으키는 탓이고 부정적 탓은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탓이다. 즉 부정적인 기분을 일으키는 거죠. 실망감, 좌절감, 분노, 의욕 상실 등. 그래서 정말 긍정, 부정이 항상 섞여 있는 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것만 찾으려면 한없이 쌓여 있고 또 긍정적인 것을 그 와중에도 찾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서 지금 현재 자원 상태로 또는 행복감의 상태로 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면서 인생을 힘있게 추진하는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긍정 탓과 부정 탓으로 나누는데 우울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주로 잘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탓이겠죠.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때 나한테 안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나한테 벌을 세웠어. 벌 세웠던 그 장면에 그 쪽팔림, 창피함, 수치심, 이제 그런 걸 계속 떠올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반면에 또 긍정적인 탓을 찾아보라. 그럼 그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또 다음날 나한테 손이 빌면서 사과를 하셨어. 그 사과하는 장면을 또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폭력을 했으니 정말 미안하다고 굉장히 자책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던 장면, 그런 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앵커링, 용도에 따른 구분. 용도에 따라서 자원다치다, 누적다치다, 붕괴다, 연쇄다 이렇게 나누는데, 자원다치는 뭔가? 바로 리소스 앵커다. 긍정적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다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시 똑같이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자원다치다. 그래서 자원 상태를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자, 누적 다치다. stacking anchors. 자원 닻을 계속 반복해서 내림으로써 누적시키는 것이에요. 자원 상태의 그 앵커링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또는 더 좋은 자원 닻을 또 계속 내림으로써 점점점 더 자원 상태가 누적되는 거다. 붕괴 닻은 collapse anchoring이라고 하는데, 부정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다수의 긍정적 닻과 한 가지의 부정적 닻을 동시에 내리는 겁니다. 자, 굉장히 부정성이 강한 닻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나를 때렸어. 아빠가 나 뺨을 때렸어. 내가 5살 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정적인 닻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닻을 다수의 긍정적인 닻을 동시에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나한테 이뻐해주고 상도 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재밌는 곳에 데려가 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닻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동시에 내리면 누가 더 힘이 있겠어요? 다수의 긍정적 닻이 더 힘이 있죠. 그래서 아빠가 정말 실수로 한번 화가 나서 그 당시에 뺨을 한 대 때렸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그 뒤에 많은 긍정적인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그 닻이 훨씬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붕괴된다. 부정적인 닻은 붕괴된다. 예. 자, 연쇄 닻, 트레이닝 앵커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상태 조성을 위한 다수의 바람직한 자원들을 유도하는 닷들을 연속적으로 내린다. 그죠? 긍정 상태의 자원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내린다. 그럼 위에서 아빠가 나한테 맛있는 걸 주셨던 장면, 또 잘한다고 칭찬하셨던 장면, 또 손을 잡고 아빠가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 걸어갔던 장면, 우리 집 큰 공주가 왔네 하고 안아주셨던 장면, 이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내리면 굉장히 힘 있는 닻이 되겠죠. 그래서 연쇄 닻이라고 합니다. 자, 앵커링 과정을 봅니다. 자, 과거에 경험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열중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선 눈을 감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지금 선생님들 눈을 감고 제 말에 한번 따라가 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열중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때 보았던 것을 보고 들었던 것을 듣고 그때의 느낌들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때 시각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 장면에서 어떤 소리들이 있었는지, 또 목소리였는지, 웃음소리인지, 노랫소리인지,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있었는지, 배경의 자연 소리는 있었는지,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느낌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때 뿌듯함인지 편안함인지 아주 평화로움인지, 그런 느낌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졌는지 구체적인 내 신체 부위까지 떠올려 봅니다. 가슴이 벅찬 느낌인지 아주 평온함이 온몸에서 느껴졌는지, 자, 사랑받는다는 그런 행복감이 얼굴에서 느껴졌는지, 그때의 감정까지 충분히 이 느낌을 강하게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상태를 잘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역할 모델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장면을 잘 살아가시는 그런 내가 본받고 싶은 역할 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본받고 싶은 그 역할 모델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느끼고 행동하는 대로 당신도 똑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그 역할 모델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행동, 자세, 상황을 그대로 상상해 보고 똑같이 나도 그렇게 그분처럼 똑같이 느끼고 행동하고 행동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를 당신 속에서 확인했으면 현재로 돌아와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분처럼 똑같이 행동해 보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뭔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앵커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앵커링의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앵커 자원들이 많이 있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상태를 한번 먼저 떠올려 봅니다. 자, 2번을 먼저, 역할 모델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고 싶어, 나의 멘토로 삼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의 자세나 행동,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상해 봅니다. 저는 30년 동안 상담과 공부를 해오면서 30대에 저희 멘토 또는 모델은 바로 단기 해결 중심 치료의 창시자인 김인수 버그 선생님이셨습니다. 한국에 93년부터 해마다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하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시면서 워크숍을 하시는 굉장히 앞서 있는 상담 모델의 창시자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성 잡지에까지도 소개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김인수 버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60대 초반이셨고 저는 30대였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재밌어 하시면서 즐겁게 강의하시고 또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모델로 삼기로 하였고 끊임없는 공부와 배움과 또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계속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을 제가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비행기 jetlag죠. 비행기를 미국에서 오시면서 14시간씩 타고 와서 그 다음날 jetlag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는데도 하루 종일 강의하시면서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선생님 피곤해서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쉴 수는 없잖아. 지금 해야 되는 일이잖아.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집중해서 즐겁게 이왕 할 거 기꺼이 즐겁게 힘있게 재밌게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굉장히 좋은 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닮고 싶은 모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성공자의 모델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모델을 떠올려 보고 그 모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물론 좋은 역할을 하셨겠지만 또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좌절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가서는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했을까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취했던 행동이나 태도들을 보고 그 행동하는 상황들을 또 상상해 보시고 오케이. 자, 이제 좋은 역할 모델을 세워뒀습니다. 이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선생님의 과거에 경험했던 시간들을 쭉 보시면서 좋은 자원들을 찾아봅니다. 그때 나 정말 뿌듯했어. 그때 정말 난 자신감이 충만했어. 난 그때 그 600명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고 또 내가 노래를 부르고 1학년 때 내가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어. 와 했던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장면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각적으로 배경은 어떤지, 누가 있었는지, 내 모습은 어떤지, 또 나의 표정이나 옷차림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옷차림, 자세 어땠는지, 또 배경의 장면은 어땠는지, 자연의 배경은 있었는지까지 떠올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들었던 소리들을 들어봅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는지 또는 칭찬하는 소리, 선생님이 격려해주는 소리, 애들이 와 하고 박수 쳐주는 소리, 또 바람 소리, 학교 운동장이니까 바람 소리도 들렸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지는 그런 장면들, 또 따뜻함의 촉감도 느껴졌을 거고 K 촉감이죠. 또 바람이 시원하게 닿는 촉감도 느껴졌을 거고 뭔지 모르지만 약간 흥분되고 뿌듯한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 어린아이지만 성취감이 느껴졌을 거고 그 성취감이 온몸에서 그냥 뭔가 해냈다라는 느낌, 충만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자, 그때 그 장면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그대로 지금 현재 앵커링 합니다. 자, 앵커링 하는 단서는 이렇게 왼쪽 손가락을 링 하면서 앵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앵커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두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하면 그때의 장면의 감정을 그대로 앵커, 링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앵커의 감정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3번 심호흡을 하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링 하시면서 점점 크고 강하게 그때의 그 감정을 강하게 느껴봅니다. 그때 뿌듯했던 자신감, 둘, 심호흡하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하게 그때 그 뿌듯한 감정을 가득 느껴봅니다. 셋, 아주 강렬하게 그때의 그 뿌듯한 감정, 뿌듯한 자신감을 내 가슴에서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좋습니다. 나는 손가락 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이지만 손가락을 링 하면 그때 그 뿌듯한 가슴 가득한 자신감이 자동으로 앵커링 됩니다. 자, 이렇게 앵커링을 이용해서 자원 상태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울적한 기분이 들어. 이렇게 머리를 약간 떨구면 항상 에너지가 다운돼서 울적한 기분이 들거나 부정적인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와, 그때 나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어. 이렇게 앵커링 할 수 있어서 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하는 상태를 내 속에서 늘 떠올리고 내 속에 다시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링은 아주 좋은 자원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입니다. 자, 이 그림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올림픽 선수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자, 여기, 이 장면만 봐도 굉장히 뿌듯한, 행복하고 흐뭇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서 음악 소리도 나올 것 같고, 자연의 바람 소리도 날 것 같고, 네,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 뿌듯한 느낌, 충만된 느낌, 행복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좋은 시각다. 시각이지만 또 청각까지,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좋은 낯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선생님이 70이 되신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8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은 멀리 계셔서 어머니를 자주 뵙지도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빨간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자가 좋은 앵커가 되어서 그 모자를 떠올릴 때마다 그 행복감, 엄마가 즐거워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주신 어떤 모자에게 좋은 앵커가 되는 거죠. 자, 앵커링 과정을 다시 요약한다면 처음에는 리콜, 과거의 긍정적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과정이죠. 나 과거에 긍정적 경험이 뭐였지? 하고 떠올리는 거, 리콜 상태. 그 다음에 앵커, 그 긍정적 경험 상태를 충분히 연합하고 그때 절정 경험을 느끼고 그래서 다 내리게 하는 거죠. 제가 하나, 둘, 셋 심호흡하면서 점점 강력하게 느끼라고 했죠. 그래서 충분히 앵커 하는 거죠. 그래서 앵커 상태에 있다가 이제 체인지 그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evoke 하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서 그 앵커 상태를 다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하죠. 앵커링, 리콜 과정, 마음의 눈, 시각적 타치로 볼 수 있는 그림 또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음성이나 말, 청각다, 그리고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몸짓, 신체적 감각다를 하나씩 택하라.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또는 촉감적인 것, 그죠? 신체적인 몸짓이나 촉감이나 이런 것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다. 그 자원 상태로 돌아가서 충분히 경험하라. 그때 그 장면에서 느꼈던 그 감정, 촉감적인 것, 또 소리들 들으면서 충분히 경험하고 그 당시에 보았던 것을 보고 들었던 것을 다시 듣고 모든 신체 감각을 그때 느꼈던 감각을 그때 굉장히 뿌듯함 몸에서 느껴지죠. 그대로 느끼면서 생리적 조건을 잘 이용해서 당신의 신체가 그 상태와 똑같이 일치되도록 표현하라. 그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네요. 그때 굉장히 뿌듯했네요. 그때 굉장히 평안했네요. 내가 아버지를 좋아했네요. 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했네요. 라든지 그런 생리적 조건을 이용한 신체적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촉감까지 충분히 느껴야 자기 것이 됩니다. 자, 자원이 되는 느낌이 최고조에 도달할 때까지 심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몸짓을 하라.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점점 강력하게 느끼도록 했죠. 그것처럼 그때 그 장면에서 시각적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자, 앵커링은 바로 개인적 편집 작업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생리적 반응의 변화가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동이다. 즉, 호흡을 바꾸면 상태가 변화된다. 자, 우리가 심호흡을 해보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그러죠.
심호흡을 한 번만 해도 우리의 상태는 굉장히 이완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에게 일단 화가 나면 일단 심호흡부터 한번 해보라고 알려주면, 심호흡하고 나서 화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완되기 때문에 별로 화내고 싶지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반응이 변화하면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행동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숨 쉬는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내뿜어 보자. 자, 우리가 불안하면 호흡을 정지하고 있거나 숨을 빨리 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네 하면 차라리 호흡을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완되면서 산소가 충분히 뇌 또는 혈관에 공급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런 생리적 현상을 잘 이용해야 된다. 마치 기분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면 곧바로 그런 행동이 들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 우울해, 막 굉장히 우울해, 초조해 이러다가도 와, 내가 마치 기분이 좋은 것처럼, 와, 그때 기분 정말 좋았지? 그때 장면으로 가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면 내가 이제 몸을 느슨하게 한다거나 몸을 움직인다거나 신나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런 느낌이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면 내 느낌이 달라진다. 우리 몸과 마음은 마인드, 바디 커넥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치료라고 하죠. 행동을 바꾸면 네 마음 상태가 인지가 바뀐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내가 마치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한번 춤을 춰봅니다. 그러면 난 느낌이 벌써 기분이 좋은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울적한 자세를 취해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느낌은 울적한 느낌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 눈을 위로 두고 자신감 있는, 머리를 들고 자신감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머리를 떨구고 있다거나 이러면 울적한 자세로 바뀌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생리적 반응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 편집 작업이다. 그래서 이런 생리적 반응 상태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몸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몸의 상태, 몸의 감각적 기능을 잘 활용해서 나의 상태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앵커링은 개인적 편집 작업이다. 퍼스널 에디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주도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다라는 거죠. 앵커링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면 집중이 되어 있을 때 방어 기제 작동이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호흡을 하면서 이완되면 내 내면에 집중됩니다. 내면에 집중되고 바깥에 누가 그랬지 뭐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어 기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방어 없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나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적 경험이 충분히 강화되고 질적인 자기 탐험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내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질적인 탐험도 가능하고 내 내적 경험도 훨씬 강화되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자원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집중하면서 그랬구나 하고 더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내면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한번 심호흡하면서 과거의 긍정적인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자 하면 선생님 정말 없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다음 시간에 와서 또 해보면 또 나와요. 줄줄이 나오죠. 그래서 내면 집중했을 때 자기 탐험이 훨씬 가능하고 내적 경험도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원, 숨어있는 잠재된 자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역량 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앵커링을 시도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정확성.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독특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타이밍,
타이밍, 시간이 딱 적절한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지났거나 너무 빨리 한다거나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 강도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앵커링.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하우가 바로 앵커링입니다. 디즈니 월드, 디즈니를 건설했던 월트 디즈니죠. 월트 디즈니 분께서는 100년 전에 아이들이 사는 멋진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디즈니 월드인데, 그 디즈니 월드가 각 나라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롯데월드, 또 삼성 에버랜드, 또 더 지방에도 더 많은 랜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고 꿈을 꾼 것이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 월트 디즈니도 그 꿈을 이룰 만큼 재력이나 뭐 어떤 자원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추운 이제 겨울 방에서 뭔가 고심하고 있는데, 난방도 하지 못하는 추운 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뭔가 고민하고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책상 서랍에서 조그만 쥐가 쫑긋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놀라서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이 아주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귀여운 쥐를 한번 그려본 거죠. 그래서 그게 미키 마우스가 된 거예요. 미키 마우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주 귀여운 쥐를 그리는 그 장면은 굉장히 행복한 앵커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꿈을 현실로 이루는 노하우,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더 시크릿의 법칙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들 것인가. 자, 꿈의 방에 들어갑니다. 디즈니는 꿈의 방, 현실의 방, 비판의 방을 3개를 두고 꿈의 방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꿈만 꾸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것을 종이에 기록하는 거죠. 바로 꿈의 방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는 것을 무조건 종이에 기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방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방법을 하겠죠. 일단 비판의 방에 들어와서는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대안을 짜겠죠. 그럴 때도 긍정적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크릿의 그 법칙은 바로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것이 달성되었으면 어떨까? 그 달성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장미란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역도 선수, 그분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늘 꿈꾸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장면이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as if. 만약에 내가 달성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 장면을 꿈꾸면서 행동을 하고 동기를 받고 더 계획을 짜고 배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막 바꿔 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 바로 앵커링입니다. 자,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이 보이는지요? 시각적으로 잘 봅니다. 사자, 머리털이 풍성한 사자의 모습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나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보이죠. 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시각, 촉각, 관조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NLP에서는 여러 가지 상담 기법 중에 뇌의 언어 시스템을 이용한 표상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심상훈련이 주가 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 빠른 확실한 그런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든지 부정적인 그런 앵커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시각, 촉각, 관조 기법이란 방법으로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시각으로 또는 촉각으로 또는 청각으로 그 표상 조직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연합 또는 개입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감정이 굉장히 연합되어 있어, 개입되어 있어 이런 말을 하고 또 반대로 분리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합은 바로 긍정적 경험의 강화를 위해서는 좋죠. 주관화, 몰입되는 거. 그 다음 이제 오감 기능의 작용을 하게 되고 1차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과 유사한 감정의 작용과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생생한 느낌의 감정이 바로 연합된 감정입니다. 근데 분리는 뭔가 그 반대죠. 부정적 감정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시킨다. 그래서 객관화하고 둔감화시킨다. 또 제3차적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중립화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마치 나무 일같이 분리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시각, 촉각, 관조 기법을 VK dissociation. V는 비주얼이고 K는 촉감이죠. kinesthetic dissociation이다. 자, 시행 절차. 과거에 경험한 공포 반응을 앵커한다. 자, 눈을 감고 난 그 과거에 신발을 잃어버렸어. 신발장에 나왔더니 학교에서 내 새 운동화가 없어져 버렸어. 하는 그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나는 뭘 신고 가나 굉장히 난감하고 황당하고 슬프고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자원을 구축하여 앵커한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고 새 신발을 또는 또 다른 신발을 이렇게 구해서 신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또는 내가 행복했던 장면, 내가 즐거웠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그 즐거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공포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지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신발을 잃어버렸던 그 난감함, 슬픔, 상실감에서 나오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영상을 떠올려 문제에 처한 상태에 접근합니다. 다시 이제 나와서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난감했던 장면, 난처했던 장면, 슬픈 장면,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 장면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다시 나옵니다. 공포 경험에서 분리하여 영상을 다시 관찰합니다. 이제는 분리해서 내가 마치 제3자가 된 입장에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간혹 영화관 기법이라 해서 영화관에 객석에 앉아서 스크린을 바라보듯이 할 수 있죠. 자, 스크린 영상에 있는 어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어린 자신에게 접근하여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곧 어머님이 오실 거야, 선생님이 오실 거야, 신발을 곧 찾게 될 거야, 또는 다른 신발이라도 신고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놓일 겁니다. 자, 또 내 행복했던 장면, 자원 상태의 그 장면의 감정을 여러 번 떠올립니다. 나 그때 행복했던 상태의 그 감정에서는 이랬지.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장면으로 가봅니다. 미래의 어떤 장면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행복감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보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순간 변화 기법입니다. 스위시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스위치 패턴은 감각을 바꾸면 그 경험이 바뀐다. 계속 같은 말이죠. 표상을 바꾸면 경험이 바뀐다라는 NLP 전제하고 똑같은 거죠. 전제로 역동적이며 효과적인 감각 요소 활용법이다. 예. 우리가 오감각이라는 얘기 하죠. 그럼 종속 모형이죠, 결국. 자, 이는 밴들러 Using Your Brain의 저서에 For a Change라는 Using Your Brain for a Change, 변화를 위한 당신의 뇌 활용이라는 리처드 밴들러가 바로 NLP의 공동 창시자예요. 밴들러의 저서에서 하위 감각 요소인 종속 모형을 변화시켜. 종속 모형이라면 VAKOG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VAKOG의 그 종속 모형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기법으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내가 바뀌고자 하는 경험 혹은 기억의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변화시킴으로 나의 경험 혹은 기억을 변화하게 하는 기법이다. 바로 앵커링 기법의 하나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뀌고자 하는 그 경험의 상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것을 그대로 현재 다시 재경험하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패턴은 순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순간 변화 기법, 시각 중심적인 사람의 스위치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저희 말에 따라와 봅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가봅니다. 자, 그곳에 서서 눈을 감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을 선정해 봅니다. 1분간 나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싶은가를 정합니다. 이번에는 선정된 모습, 즉 변화시키고 싶은 그 현재의 모습을 선명하고 밝고 큰 이미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10초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변화의 모습, 변화, 즉 내가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을 상상하여 선명하고 밝고 큰 이미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변화의 모습, 내가 변화된 나의 멋진 모습을 선명하고 밝고 큰 이미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화시키고 싶은 현재의 모습의 이미지를 다시 불러 내 눈앞에 크게 놓습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 다음에는 변화된 이미지. 자, 변화 후의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자, 내가 변화되고 싶은 그 모습을 작게 흑백으로 만들어서 좌측 하단에 놓습니다. 정면에 있는 내가 변화시켜야 돼 하는 그 장면을 쉿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그 정면에 있는 장면들은 날아가고 왼쪽에 하단에 있던 장면이 아주 크고 밝게 선명하게 내 눈앞에 가득 차면서 변화시켜야 돼 하는 그 장면은 어둡고 작게 만들어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
자, 충분히 되었으면 쉬면 되고요. 잘 안 됐으면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변화시켜야 돼 하는 내 모습은 가운데에 두시고, 내가 변화된 멋진 내 모습, 바라는 내 모습을 좌측 하단에 흑백으로 조그맣게 놓습니다. 쉿 하는 발음 소리와 함께, 바람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쉿 하면 가운데에 있던 것들은 아주 작고 어두워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던 내가 바라는 장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멋진 장면이 크고 밝고 선명하게 커지면서 내 눈앞에 가득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벌 공포가 있다. 벌을 보면 나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고 이제 그런 장면, 벌에게 쏘였던 장면이 떠오른다. 라면 그 장면은 가운데 있고, 내가 행복했던 장면, 새를 만지면서 놀고 즐겁게 노래 불렀던 장면이 바라는 장면이라면 그 바라는 장면의 그림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왼쪽 하단에 조그만 이미지로 둡니다. 자, 벌 공포를 느꼈던 그 장면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쉿 하는 소리와 동시에 아주 어둡고 작게 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동시에 하단에 있던 장면이 크게 쉿 하면서 확장되면서 선명하고 밝고 크게 확장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쇠를 만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확장됩니다. 이것이 스위시 패턴, 스위시 하는 동시에 행복한 나는 내가 바라는 장면이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앵커링 되는 거죠. 이제 청각 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죠. 역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가봅니다.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을 선정해 봅니다. 자, 선정된 모습, 변화시키고 싶은 현재의 모습을 연상할 때 들리는 소리들을 선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하고 그 소리를 좌우의 중심에 크고 선명하게 들리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변화 후에 내가 멋진 모습으로 변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선정해 봅니다. 아마도 칭찬의 소리, 노랫소리겠죠. 또는 박수 소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역시 너는 해낼 줄 알았어. 정말 날씬해졌는데 담배를 잘 끊었어. 등등 칭찬의 소리. 이 소리도 크고 선명하게 하여 좌우의 중심에 놓습니다. 아주 크고 선명하게 좌우의 중심에 놓고 들어봅니다. 10초간. 자, 이번에 정말 힘들었던 그 변화시키고 싶은 그 장면의 소리를 다시 불러내어 내 귀의 좌측에 크고 선명하게 놓습니다. 다음에는 우측에는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의 소리, 잘했어 하는 소리를 우측에 작고 속삭이듯 해 놓습니다. 쉿 하면 크던 소리들은 사라지고 우측에 작고 속삭이던 목소리들이 크게 확대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역시 너는 해낼 줄 알았어. 날씬해졌어. 잘했어. 라는 목소리들이 크게 확장됩니다. 자, 끝난 후에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소리
날리기를 해봅니다. 스위시 패턴. 자, 듣기 싫은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듣고 싶은 소리를 또 아주 잘 들리게 크게 확장시켜서 좌우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싫은 소리가 좌측에 크고 선명하게 놓고 내가 듣고 싶은 변화된 소리는 우측에 작고 속삭이듯 해 놓습니다. 쉿 소리와 함께 듣기 싫은 소리들은 아주 작아지고 사라져버리고 우측에 있던 작고 속삭이는 듣고 싶은 소리들은 크게 확장이 됩니다. 크게 선명한 소리로 뇌 좌우의 중심에서 크게 들립니다. 자, 이렇게 2번 반복하면 아주 확실히 나는 청각의 변화된 청각의 그 앵커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스위시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기본 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표현에 내포된 언어적 가정, linguistic assumption이라죠. 언어적 가정을 말하는데 이는 표현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본 가정한다, assumption 한다. 그렇다라고 가정한다, 우리가 그러죠. 표현되지 않았는데,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암묵적으로도 그랬을 것이라 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정사항을 내담자의 말 속에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죠. 아마 저 사람의 말 속에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있어, 기정하고 있어 라는 사항이 있는 거죠. 자, 새로운 표상체계의 창조, 내담자에게는 새로운 표상체계를 창조해야 됩니다. 계속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라고 하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사소통에도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에 대한 기본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필연성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인과관계, 만약 이러면 뭐 때문에 라는 그런 가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는 뭐다, 뭐는 뭐를 의미한다, 이런 복합 등가의 기본 가정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인식, 우리 감각 동사죠. 무엇을 본다, 듣는다, 느낀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이런 오감각 동사에 의해서 인식적으로 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지금인가, 아직인가, 이런 단어들. 그다음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도 그죠? 다 기본 가정의 단어라는 거죠. 그다음 혹은 또는 이런, 그다음 서열적인 거 이런 기본 가정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가정을 하지 않고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내가 가정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번 또 매 대화에 적용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해야 된다. 자, 업타임 상태는 뭔가? NLP는 업타임 상태를 달성하게 하려 한다. 업타임이란 지금 여기의 외부 환경에 집중하는 감각 지각이 있는 심리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의 필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필터 없는 상태에서 외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 그래서 감각 지각, sensory awareness, 지각력이 아주 정확한 그런 심리 상태를 업타임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도 들어가지 않고 암묵적인 그런 상태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